안녕하세요. 별을 보고 걸으며 글을 쓰는 로스고입니다. 오늘을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해 계엄령을 내린게 된 배경과 간첩법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알게 된 것은 이미 대통령 선거 당시 대선 캠프에 올라온 보고서를 통해 부정선거의 심각성을 알았다고 언론은 말합니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으로 자동개표기 부정과 관련해 에러코드 0x41, 선관위가 개표기에 무선 접속했다는 의심이 제기된다고 문건은 적시했었다. 문건은 통신선이 노출된다면 해킹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증을 위해서는 서버 확보, 로그인 기록 확보 등이 필요하지만 실제로 그 확보가 어렵다고 적시했다. 선거 전날 사전 점검을 위해서 개표장에 간 기술자가 시스템 컨피그레이션을 눌렀더니 DNS 무선 통신의 주소가 있었고 와이파이가 되는 것을 감춰놨다는 증언 녹음이 있다며 개표기들이 어디론가부터 명령을 받고 자료를 보내는 통신이 이뤄진다는 것이라고 한다. 또한 최근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정보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회 서버 비밀번호는 1, 2, 3, 4, 5라 한다. 이 번호는 한국의 시민 콜센터와 같은 중국 공산당 중앙민원실 전화번호와 같다. 선관위 측은 이를 초기 번호를 수정 안 한 것이라고 대답했다. 그러나 한국의 전자기기 비밀번호의 초기 번호는 대부분 1111, 2222와 같은 식이며 중국의 경우는 8888, 3333 등을 많이 사용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런 부정선거 기획이 어떻게 쉽게 이루어졌을까요? 바로 내부의 적들이다. 현재 법원은 우리법 연구회란 조직이 있다. 특히 마은혁 판사는 인민노련 출신의 좌익 성향의 판사다. 또한 현재 민주당 의원 박범계도 같은 소속원이었다. 김종훈, 주남석, 이광범, 강금실, 강신석, 박윤창 판사와 박종술, 리태화 변호사 등이 창립 멤버였다. 또한 헌법재판소에도 우리법 연구회 멤버들이 있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령으로 인하여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를 당해 헌법재판소의 재판을 받아야 할 처지이다. 그 헌법재판소에 우리법 연구회 판사들이 있다. 문영배 판사이다. 다음으로 민주당 추천인은 정계선 판사가 있다. 국민의힘당에서는 조한창 판사를 후보로 올렸다. 현재 헌법재판소 판사들의 성향은 진보 성향이인과 중도 보수 성향은 쌓인 체제다. 다음으로 이재명과 같은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정치인들이다. 과거 PD 계열에서 노동운동을 했던 윤소영 교수는 이재명이 한국의 시진핑이 될 수도 있다고 이미 2022년에 언급했었다. 윤 교수는 한국의 좌익을 사상적 흐름은 DJ 국민의 정부부터 이어진 민주당 포퓰리즘, 긴민주의 유전자이며 문 정부 핵심 86세대 집권 후 인민주의 더 심화되었고 문 정부는 국익에 반해도 집권 세력 유리하면 정책 강행한 정부였으며 당시 여당인 민주당은 소득주도 성장 비핵화 사법개혁 방역 모두 실패하였다. 그럼에도 현재 민주당은 이론적 토대나 과학적 검증 없는 이재명식 경제정책을 집행하려 하고 있다. 만일 이재명이 집권하면 포퓰리즘 넘어 파시즘까지 발전할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현재 민주당식 사법개혁은 민주법치 아닌 진시황식 법치주의에 가깝다 했다. 우파는 2022년에 정권교체를 실패하면 친북, 연중, 비민, 반일 외교로 이어질 것이다. 또한 과거 민주당이 인민주의를 정치적 이념으로 삼았다면 지금의 민주당은 인민주의를 정치체제로 삼고 있다라고 말해 우려를 표하고 있었다. 즉, 민주당 전체를 해산시키지 않는다면 한국은 시간이 걸릴 뿐 언젠가는 사회주의 사회로 나아갈 것이며 이는 한국 경제의 멸망을 가져올 것임을 윤 교수의 대담에서 알 수 있다. 이런 속에 국회는 일명 간첩법이라 불리는 형법 제98조 개정안을 법사위에 제출했었다. 이 법안은 적국의 간첩행위뿐 아니라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변경하여 처벌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국가기밀에 대해서 기존 판례는 엄격히 해석하여 좁은 범위만을 인정하였으나 개정법률안은 간첩 목적뿐 아니라 반국가 단체를 이롭게 하는 각종 정보 탐지 수집 전달 중개한 경우도 처벌할 수 있도록 새 조항을 신설하였다. 이를 반대한 집단이 현 한국더불어민주당과 노동계열 등이다.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이 법률안을 통과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상 로스고였습니다.